주말. 서울은 살만해? 난 사람 많아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 서울도 사람이 사는 동네인걸. 그래도 인프라 형성이 잘 돼 있어서 좋아. 근데 언니,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어? 우리 사이에 그런 걸 왜 물어? 무슨 일이야? 혹시 언니는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는 중인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린 지원제도 도움을 받긴 했지. 요즘 집값 무서운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혼 전에 각자 받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지금 아파트 간 거야. 식장이나 스드메 같은 건 결혼 박람회 돌아다니면서 시세 같은 거 확인했고.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언니랑 나뿐이잖아. 근데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오히려 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거 보상받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우리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줄 때가 온 것 같네. 통장? 언니, 이게 대체 뭐야? 엄마랑 아빠가 우리한테 물려주신 유산이야. 네가 결혼하면 집이라도 해줘야지 싶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어. 이걸로 집 장만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난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런 선물을 남겨주셨구나. 금액도 금액인지라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이런 게 있으면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넌 지금의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싶더라. 언제 네가 이런 말 할까 싶어서 갖고 있었는데 잘한 것 같네. 나중에 그 남자 소개해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준비 어려우면 연락해.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언니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처제는 잘 만나고 왔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대? 당신을 갑자기 보자고 하고? 연관이 있어야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서로뿐인데 종종 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보는 오늘 일찍 마쳤네? 무슨 바람이 부셨대? 오늘 서류 발급 같은 일을 해야 돼서 반찬했었어. 직접 오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니까. 서류 발급?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내가 오늘 쉬는 거 뻔히 알면서 번거롭게. 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되더라. 그럼 대리인 서류나 신분증도 줘야 돼서 더 번거롭잖아. 덕분에 바람도 쐬고 좋았지 뭐. 당신이 그렇다면요. 근데 다음 주가 아가씨 결혼식 맞지?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자꾸 귀엽던 아가씨가 결혼한단 말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치? 그래도 매제가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놓여. 부모님도 싹싹한 면을 봐서 그런지 나보다 좋아한다니까? 우린 뭐 해드리는 게 좋을까? 축의금 넉넉하게 드리면 되지. 그동안 우리 둘이 모아놓은 거에서 300만 원 정도 빼서 드리는 건 어때? 너무 금액이 커버리면 서로한테 부담이 될 거니까. 좋은 거 같아. 그렇게 하자. 역시 당신이랑 얘기하면 바로바로 결정돼서 좋다니까. 아 맞다. 나 내일 엄마가 잠시 오라고 해서 집에 갔다 올게. 어머님이 여보를 찾으셨다고? 그럼 그렇게 해. 아가씨 결혼 때문인가 보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안 그래도 결혼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마음 아파하셨거든. 어떻게든 장만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알았어. 그럼 난 내일 저녁 먹고 들어와도 되지? 오랜만에 밖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고 들어와야겠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고 우리 내일 밤에 보자. 나도 일찍 올 수 있으면 그럴게. 다음날 오후. 무슨 일이길래 영주 놔두고 혼자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로 하면 되잖아. 진현아, 너 돈 없어?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다고 그래? 내가 여기서 갑자기 돈 쓸 곳이 어딨다고 그렇게 큰 금액을 말하는 거야? 사실 네 아빠가 죽기 전에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 그게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당장 줄 수 있어야지. 뭐?
아빠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반년이지. 게다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그만큼 붙었다면서 안 내놓으면 보복한다고 찾아왔어. 어떻게 안 될까? 나도 돈 없는걸. 진선이한텐 말해봤어? 걔 이번에 집도 자기 돈으로 장만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그거 걔가 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해줬어. 원래는 빚 갚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겠어. 뭐 아무리 그래도 빚을 먼저 갚아야지. 결혼하는 애 집 해주는 게 먼저야? 그럼 아빠가 남긴 땅이라도 팔자. 그럼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지. 이미 예전에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단 말이야. 엄만 지금 우리 몰래 이런 짓 했던 게 자랑스럽단 듯이 말한다.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나도 돈 없어. 그리고 영주가 알면 내가 무슨 꼴이 날지 모른다고. 아들, 그러다가 엄마가 진짜 사달날 수도 있어. 결혼식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겠다고 협박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혹시 방법이 없을까? 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돈 없어서 대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매달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 싶긴 한데. 아휴, 미안해 아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영주한테도 그렇게 잘할게. 알았어. 일단 해결되는 대로 엄마한테 연락 줄게. 좀만 기다려줘. 그날 저녁. 어라? 오늘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 어머님 집에서 좀만 있다가 나온 거야? 수도가 새고 있어서 고쳐만 드리고 왔어. 늦으면 다음날 출근도 어려워지잖아. 근데 여보, 혹시 진선이 축의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가씨? 그냥 적당하게 넣어드릴 생각이었는데 왜? 그냥 동생이 곧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하고 있지.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는 만큼 내가 키운 애잖아. 뭔가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드네. 혹시 우리가 모아놓은 적금에서 일부 더 주는 건 안 되겠지? 한 300 정도? 원래 그 정도 드릴 생각이었어. 그리고 적금 그거 깨면 예금으로 묶어놓는 것도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요즘 통장을 정리 못했는데 잘 넣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벌써 8천 모았더라. 진짜 3년 동안 우리 고생 엄청 했네. 좀만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응. 근데 수도 때문에 부르신 거야? 그냥 주위에 고치는 사람 부르시지. 멀리 갔다 오느라 고생만 했잖아. 겸사겸사 얼굴 본 거지. 그럼 나 먼저 씻고 잘게. 생각보다 운전을 길게 해서 그런가 좀 힘들다 생각이 드네. 알았어. 난 뒷정리 조금만 하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다음날 오후. 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혹시 잘 해결된 거야? 곧 그 사람들 온다고 한 시간이라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영주 몰래 우리 적금 깨서 가져온 거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당분간은 들킬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 종종 갚아줘. 나도 어떻게든 채우도록 할 테니까.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되는 거잖니. 아휴, 그래도 아들 하나 잘 뒀더니 이렇게 힘든 순간 잘 이겨내네. 다음부턴 딴 곳에 쓰지 말고 빚부터 갚아. 지원을 못 해주는 건 그렇다고 이해하겠지만 빚이 있다고 하면 기피하게 된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간다니까. 아, 설마 네 아빠가 그런 돈을 나 몰래 빌렸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은 영주한테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도 걔가 뭐라고 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진절머리 나니까. 그럼 이거 잘 주고 성함 맞춰. 그리고 우리 결혼식 당일 새벽에 모시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알았어. 우리 딸 결혼하는 건데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여야지. 안 그래? 결혼식 당일. 우와, 누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겠어. 옷이랑 화장도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걸. 정말 이쁜 신부네. 고마워요, 언니. 사실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죠? 막상 오늘 결혼한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무서워요. 진선이라면 잘할 거야.
만약 결혼 생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처음이라 무서웠거든.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잘하면 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지금처럼 오빠랑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오빤 나한테 할 말 없어? 옆에서 멀뚱멀뚱 뭐 하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나한텐 매정하냐? 그리고 해줄 만한 말을 영주가 다 해버려서 딱히 할 게 없네. 여튼 잘 살아. 너처럼 성격 안 좋은 애 데려갈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 매진 네 성격 알고 있지? 이런 날에 자꾸 그럴래? 진선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남편 보니까 성격도 엄청 좋아 보이더라. 결혼하는 날이라 그런가 얼굴에 꽃이 활짝 폈던데? 에이, 언니도 참. 오빠랑 다르게 덕담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엄만 어디 갔어요?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밖에서 어른들끼리 대화하고 계시지 뭐. 너한텐 언제든 올 수 있잖아. 아, 손님들 계속 오네? 우리 그럼 나중에 보자. 그날 저녁. 오늘 하루 고된 것 같아. 진선이도 제주도 가고 있겠지? 우리도 언제 한번 여행 가는 거 어때? 목적 없이 모은 돈이 어느새 그렇게 됐잖아. 해외여행 2주 정도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우리 죽정은 어떻게 하려고. 2주 쉰다는 거 어려운 거 알잖아. 퇴사하고 놀러 가는 건 어떤 거 같아? 사실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싶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오빠 사회성 좋아서 팀원들이랑 잘 지냈잖아. 일이 뭐가 있겠어. 별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벌다가 정년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돈으로 작게 창업해보면 안 될까? 우리가 가게 사장님이 되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창업이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뭘 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직업 만족하고 있어. 사람들도 좋고 업무 자체가 나한테 맞는데 창업? 그러다가 망하면 그 빚은 누가 갖고 살려고? 난 그런 모험 절대 못해. 그러지 말고 해보죠.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 당했단 말이야. 당신 혼자 돈을 벌게 할 순 없는 걸.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뭐? 구조조정이라니? 나한텐 그런 말 일치 안 했잖아. 오빠,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인망 높았잖아. 실수한 걸로 잘렸어.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인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책임지고 나오게 된 거야. 그니까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줘. 어떻게든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뭘 할 건지 나한테 만들어서 가져와. 알겠지? 다음날 저녁. 저기요, 나 이거 하려고 해.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벌써 일부 금액 치렀지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가져오란 게 상황 보고 오케이 해주겠던 거였잖아. 근데 오늘까지 딱 신청기간이라고 해서 후다닥 하고 왔어. 3천만 원 써서 딱 5천 남았는데 이걸로 가게 잡고 기계 사면 될 것 같다? 이미 일 저질렀는데 해야지. 안 그래? 지금 나랑 장난해? 난 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적어도 상의라는 걸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결제했으니까 이제 하면 돼야. 나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어? 아니, 자기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고민해봤자 안 좋은 조건에서 창업하게 될 건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게 문제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이렇게까지 무모하진 않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몰라. 망하든 말든 당신 혼자 알아서 해. 혹시나 문제 생겼는데 나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하면 그땐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나 혼자 즐기겠다고 그런 줄 알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 우리 가족? 한마디 상의 없이 거금을 쓰는 사이가 가족이구나. 됐어. 난 안에서 잘 거니까 오빠는 알아서 해.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잠시 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
내가 그 3천만 원의 존재를 숨기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 그것 때문에 애 화났잖아. 나중에 가서 달래주던가 해야지. 그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뭐? 아, 대체 뭘 했길래 네가 나와서 자?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말하더니 벌써 들킨 거야? 넌 어떻게 된 게 어릴 때부터 조심성이 그렇게 없는 건지 모르겠다. 아, 사업한다고 했을 뿐이야. 요즘 프랜차이즈도 초기 비용 적게 할 수 있겠더라. 솔직히 인테리어 같은 걸로 저 금액 감출 수 있잖아. 회사도 다니기 싫었는데 이참에 잘 됐지. 그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 회사도 그만둬? 아, 너 어떡할라 그래.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망할 생각하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빈 얘기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엄마도 영주 기분 풀릴 수 있게 좀 잘해줘. 우리가 잘해주다 보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오래잖아. 그래. 내 죄도 섞여 있는데 어떡하겠냐.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주고 있어야지. 아, 너 때문에 이게 뭐라니? 나 때문이길? 엄마가 애초에 그런 행동만 안 했으면 문제될 거 없었잖아.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날 저녁.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아직도 화가 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아직 화 안 풀렸고. 다른 얘기니까 앉아. 무슨 일인데? 5달 뒤에 내 동생 결혼해. 당신이 형부 되는 사람이잖아. 그니까 시간 비워오느라고. 상견례는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어. 원래는 할까 했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사는 건 두 사람이잖아. 그쪽 부모님도 번거롭게 뭘 그러냐고 하기도 했고. 그래? 감사해서 좋네. 근데 처제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된 건가? 당신 아끼는 동생이 시집간다 해서 좀 그렇겠다.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가야지. 그리고 잘 산다면야 걱정도 안 되고 말이야. 그치? 일단 시간은 비우도록 할게. 어차피 가게 운영하는 거면 당일에도 빼도 되는 거니까. 오빠, 나한테 말 좀 해주고 하면 안 돼? 무슨 업종인지 어떤 방법으로 장사할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대뜸 창업하면 사람들이 와서 와 하면서 환호해줄 줄 알아? 그니까 사고 치기 전에 상의 좀 해줘. 우린 부부잖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서운할 수밖에 없어.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니까 화 풀어라, 응?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종으로 할 생각인 건데? 편의점 할 생각인데? 요즘 그게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 편의 때문에 많이들 가잖아. 그래서 망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소자본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후다닥 했지. 우리 앞으로 부자가 되는 일만 남은 거라고. 당신이 하겠다니까 일단 알겠어. 근데 그로 인해 망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걸로 얻은 수익은 오빠가 관리해. 나 딱히 건들 생각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오히려 난 좋지. 내가 사장인데. 한 달 후. 깔끔하게 잘 됐네. 근데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 아니야? 사람들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쪽이다. 적당하게 다른 편의점들이랑 거리 두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장사가 잘 될 수 있어. 이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걷는 게 귀찮아서 편의점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한 번만 믿어봐봐. 알았어. 하긴 교육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들었겠지. 그럼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간 야간으로 어떻게 다 할 생각이야? 내 친구 아들이 경험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애를 스카우트했지. 집도 근처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한번 잘해봐. 난 그럼 동생 만나고 올게. 오늘 가전제품 보러 가는 날이거든. 근데 처제는 집을 어떻게 장만했대? 둘이서 아파트 가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유산 남겨준 거 동생한테 줬어. 뭐? 유산이라니? 그런 게 있었어?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한 거야? 그걸 왜 말해야 돼? 나랑 동생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넌 그걸 너 혼자 꿀꺽했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
막말로 우리 아빠 땅을 내가 몰래 처분했다고 하면 너도 화낼 거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유산 자체를 몰랐던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이야?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야. 이런 작은 편의점이 아니라 더 큰 마트 같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겨? 부모님 유산을 우리가 쓰겠다는 게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내 몫은 이미 다 쓰고 없었고 영화복만 가지고 있었어. 결혼한다고 해서 전액 다 준 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진선이 결혼할 때 꼴랑 300만 원 줘. 네 동생은 챙기고 내 동생은 왜 안 챙겨주는 건데? 돈이 쓴 가전제품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잖아. 봐, 어이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300만 원 드렸잖아.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게 있다고 생각해? 어리단 이유로 안 받았잖아. 그에 비해 그 정도 축의금 줬음. 내 역할은 다 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건 부모님이 나랑 동생한테 남겨주신 거지 시댁 위에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 배려심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영원히 입 다물고 있지 그러냐? 내 몫은 없었다고 했지?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알겠어? 그날 저녁. 어라? 오랜만이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네 남편 회사 그만뒀다면서. 갑자기 창업한다고 하는 거 있지? 안 그래도 오늘 편의점 오픈해서 갔다 왔잖아. 이것저것 다 해서 8천 들었다고 하는 거 있지? 잘 되면 다행이긴 한데 망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 무슨 말이야? 요즘 그렇게 안 들어. 보통 3천 원에서 끝나는걸? 물론 임대하는 건 빼고 말이야. 막 번화가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걸? 요즘 월세를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내가 3년 전부터 세개 지점 내서 하고 있잖아. 뭐? 나한테 적금 다 썼다고 했는데? 적게 들어가? 에이, 내가 해봤잖아. 그리고 최근에 낸 게 3달 전이라서 그 사이 크게 바뀌진 않았을걸? 근데 지역 차이가 있을 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 그래, 봐야겠어. 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 고마워. 괜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남편 의심해보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 애마냥 어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있지? 그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의심이 깊어지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 만약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그땐 잡아야지. 그게 낫겠다. 조언 고마워. 5달 후. 언니, 형부, 왔어요?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축하해. 아까 봤는데 매제가 참 좋은 사람 같더라. 좋은 사람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쁜 거 있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거 잊지 마. 고마워, 언니. 형부도 와줘서 고마워요. 결혼하는 거 축하해. 집도 장만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 장인 장모님께서 유산을 톡톡히 남겨준 덕분이 아닌가 싶네. 우린 뼈 빠지게 일해서 대출금 상환했는데. 네? 형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유산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있다가 처제한테 다 줬다고 하잖아.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왜 살았나 몰라? 적당히 해. 애 결혼하는 말이 덕다면 못해줄 망정 비꼬는 건 아니지? 미안해. 이 사람이 한 말 모두 잊어줬으면 좋겠다. 당신 좀 따라 나와. 내가 왜? 잘못한 거 없잖아.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된 거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형부, 언니한테 빨리 가봐요. 그러다가 혼나겠어요. 잠시 후.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존재해. 식전 신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문제 있는 행동이랄 생각이 안 들어?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너 상상도 못할걸? 뭐? 고작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식장 들어가기 전에 신부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저번에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 애초에 내 몫은 다 썼다고 했잖아. 내가 뭐 달라고 했어? 그냥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 달라고 하길 했어.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건데? 좋은 날에 굳이 돈 얘기를 꺼내야겠어? 내가 우리 돈을 몰래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 애 몫으로 나온 거 줬을 뿐인데 왜 당신이 배 아파하는 건데? 잘 살 생각하니까 배 아파서 그런다. 딱 아파트 구할 만큼만 있어봐.
그럼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넌 가족이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어떡하자는 건데? 너 일단 결혼식이니까 참고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나랑 대화 좀 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사상이 이해 안 가서 그러니까 대화 좀 해야겠어. 그래, 바라던 바야. 어디 한번 한판 해보자 이거야. 잠시 후. 언니, 형부 왜 그래?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 집중해. 나한테 기분 상하고 너한테 풀게 해서 미안해. 설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왜? 아까 유산 얘기하는 거 같던데 설마 그거 나한테 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맞아. 근데 그건 이혼해도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굳이 그 사람 의견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건 너한테 주어진 할당량이었거든. 근데 저렇게 밝게 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괜히 네가 나 때문에 휘말린 것 같아서 걱정이네. 미안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언니,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하는 거 어때? 언니가 크게 뭐라 하지 않을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괜히 형부가 나한테 왜 그러나 오해할 뻔했네. 좋은 날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이번 기회에 딱 잘라서 얘기해야겠다. 나중에 바빠서 인사도 못하겠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봐. 오늘 와줘서 고마워, 언니.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날 저녁. 당신은 눈치가 그렇게 없는 거야? 아님 생각머리가 없는 거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왜? 기분 나빴어? 난 당신이 타인 기분 신경도 안 쓰길래 상관없는 줄 알았지. 신경 쓸 줄 알았다면 내 동생한테 그런 언행을 했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화를 내는 건데. 그래, 혹시 돈 얘기했다 이거야? 애 결혼하는 날이었어. 좋은 날만 들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돈 얘기를 해?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넌 아직도 모르겠어? 솔직히 유산 있어서 시집 잘 간 건 맞잖아. 돈 있으니까 아파트도 장만한 걸고. 사실을 나열한 건데 왜 그래? 지금 당신 배알 꼴려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동생한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준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이야? 돈이 있었으면 내 동생 시집갈 때 집 하나 해주면 안 됐어? 그 정도 능력 됐던 거잖아. 근데 네 동생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고 내 동생은 팽한 거 아니야. 내가 그게 억울해서 그래. 말로는 동생,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챙겨줘야 할 땐 차별을 하고 있잖아. 이게 차별이야? 우리 자매한테 지급될 걸 알아서 처분하는 게? 그리고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 아는 게 하나라도 있긴 한 거야? 뭘 알길래 나한테 말할 거 있냐 없냐 그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거잖아. 참나. 당신 나한테 창업할 때 얼마 들어갔다고 했어? 8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자금으로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왜 들었던 걸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건데? 내 친구가 편의점만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네 얘기했더니 어이없다고 하는 거 있지? 8천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네. 보통 3천이면 해결된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통장 내역 확인했어. 근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대체 이거 어디 있었어? 아니, 그게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잖아. 그래, 그랬겠지. 너 어머님 빚 갚아주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내가 알아보게 만들어? 어차피 들킬 일인데 그게 숨겨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 나 그럴 돈 아니었어.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안 그래? 당신도 동생이 도와달라고 하면 냅다 그럴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거야? 도와줄 수 있지. 당신 말 맞다. 나 가족이니까. 근데 당신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를 안 해놓고 왜 나만 탓하는 건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아? 난 고스란히 채워놓을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은 개인 재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가족끼리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디 있다고 몰래 그래? 그래, 개인 재산이지. 그니까 너랑 나랑 갈랐으면 되겠다. 그치?
이번에 동생 결혼식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 봤어. 근데 아무리 나한테 감정이 상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당신도 가족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도 그래. 근데 지금 어디서 회방을 놓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엎어지면 당신이 모두 책임져 줄 거야? 그럴 능력도 없으면 하질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이혼을 거론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네도 이 사실을 고지할 생각이야. 당신이 가족이라면서. 그럼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모두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앞으로는 생각 좀 하고 살아가길 바라. 하긴 내가 이제 이 집 식구 아닐 건데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창업했잖아. 돈 빼는 건 다시 채워 놓을게. 시끄러워.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아님 내가 버는 모든 수익 당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난 한 푼도 못 건드는 건데 그걸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넌 아직도 핀트를 못 잡는구나. 내가 널 싫어하는 건 내로남불의 생각머리 없는 행동 때문이야. 아무리 어리숙해도 그렇지 그 정도 머리까지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데?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난 집에 갈 거니까 당신은 어머님 댁 가든가 해. 어차피 그 집도 내 거잖아. 당신이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 나 혼자만의 시간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어머, 아가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을 다 하고. 지금 아들 부부 도움으로 대출금 갚으니까 행복하세요. 어머님이랑 댁 아드님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란 의미에서 전화 드렸어요. 뭐? 이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아들한테 돈 좀 빌렸다고 너희가 이혼한단 거야? 가족끼리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달에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어요, 어머니. 댁 아들이 내 동생 결혼식에서 부모님 들먹었어요. 유산이 어떻고 저쳤고 불만을 얼마나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팩트만 보자고요. 어머님이 분명 돈 빌려가셨죠? 무려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남몰래 빌려준 후 안 들키려고 창업했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걸 어떡하니? 그렇다고 딸내미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잖아. 그래서 빚 갚을 거 얘한테 준 거일 뿐이야. 너도 네 딸 낳아서 키우면 내 마음 똑같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 딸한테 돈 줘요. 심지어 자기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나 싶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모자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지. 근데 이번에 저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동생 목 줬다고 아까워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 주려고 남겨놓은 걸 왜 자기가 배합하는 건가요? 유산이라니? 우리 아들이 탐을 냈다 이거야? 네. 그리고 동생한테 좋겠다면서 비꼬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의 중요한 날을 망칠 뻔한 거라고요. 근데 뻔뻔하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남아있는 정 떨어져서 이혼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 내가 미안해. 네가 내 아들 곁을 떠나면 누가 챙겨주니? 그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왜요? 타당한 근거를 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어머니, 사람이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뵐일 없을 테니 미리 인사드릴게요. 끊자마자. 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하려고 하는지 아가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혼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오빠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걸까요? 그놈이 공동으로 모은 적금으로 어머님 빚을 갚아줬네요. 네? 엄마한테 빚이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가서 돈 빌릴 만큼 부족하진 않을 건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아버님 빚이라고 할 수 있네요. 어머님, 분명 갚으실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요. 3천만 원을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설마 제 결혼식 때 주신 게 빚을 갚으려고 하셨던 돈이었던 거예요? 엄만 빚을 갚아야지. 저한테 그걸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저도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모은 적금을 창업한다는 핑계로 금액 불려서 얘기하질 않나, 자기 잘못을 죽어라 모른다고 하질 않나. 근데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가씨도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 동생이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번에요. 근데 신부대기실에서 유산 받아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 있죠? 저희 부모님이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정확하게 반 가른 후 전 필요한 곳에 사용했고요. 동생 목 같은 경우 결혼할 때 줘야지 하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생이 집 마련한다길래 그 자금들 모두 줬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2억이나 달하는 금액이니까 욕심이 많이 났겠죠. 저한테 그걸 왜 다 주냐, 그게 있었으면 편의점이 아니라 마트를 했다 등등.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동생은 왜 행복해야 될 날에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되나요? 물론 저 아가씨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오빠인 그놈은 그런 썩은 생각 지니고 있으니까 더러운 똥은 잘 피하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오빠가 언니 동생한테 상처 준 것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볼 일 없는 만큼 앞으로 잘 살길 바라요. 그 시각.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혼하기로 했니? 나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말 꺼내지 마. 누구 좋으라고 헤어져? 지금 애는 화나서 이혼한다고 하잖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런 걸 들켜? 낸들 알겠어. 나도 이렇게 빨리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진짜 이혼하면 100% 내가 지는데 어떡하지? 유산 있는 거 숨겼다면서. 그거 어떻게 안 돼? 그거 개인 재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는 상속인이 정하는 거라서 나한테 권한이 없기도 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혼자 홀라당 다 쓴다는 게 말이나 돼? 자기 동생은 아파트 살 때 보태라고 주더니 우리한텐 그렇게 인색하고 말이야.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면 안 되겠니? 너 이혼하면 좋은 결과 못 얻을 게 뻔하잖아. 그니까 처음부터 일 좀 잘 해결하지 그랬어. 엄만 잘했다고 생각해. 그니까 갚을 돈을 왜 애한테 줘서 그래. 애초에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잘못이다 이거야? 몰라. 어차피 함부로 이혼하자고 못해.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나 쉽게 버리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이기적인 애랑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겠어? 그렇긴 하지만 걱정은 되네. 어머, 얘가 갑자기 웬 전화지? 응, 그래. 무슨 일이야?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에? 걔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혼한 이유를 말했다고? 아니, 네가 결혼한다는데 보태준 게 뭔 줄 아니겠어? 걔 너한테 왜 연락해서 스트레스 주는 거니? 알았어.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응?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그래. 알았으니까. 미안해. 응. 이혼하면 하는 거지? 넌 신경 쓰지 마. 얘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애한테까지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차라리 잘 됐어. 이런 애랑은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아. 네가 능력이 없니 뭐가 없니? 뭐라도 사장하고 있음 여자들 고이기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살다 이런 애는 처음 본다.
일단 빌어봐야지. 지금 이혼 소송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자료 낸다고 가게 팔아야 돼. 그것뿐인 줄 알아? 가게 팔면 바로 위약금 나오는 거야. 싫어도 빌어야 된다 이거야? 아,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네. 아, 그럼 어떻게든 빌어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다음날 아침. 자기 일어나봐. 내가 아침밥 차렸어. 미쳤어? 내가 나가라고 했지? 근데 왜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아, 내가 물어보니까 이혼하더라도 나 내쫓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 맘 돌리려고 무슨 짓이라도 해보게.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안 하면 안 될까? 당신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근데 어떡할까? 난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아는데? 위자료 줄 능력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설마 내가 그거 하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몇 푼 안 받아도 돼. 근데 네가 한 잘못은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네가 여기서 살든 말든 신경 안 쓸게. 내가 나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니까 쪽낼 준비나 착실하게 하고 있어.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겨서 근처 모텔로 갔네요. 몇 달 살아야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행히 친구가 해외에 몇 달 가야 돼서 집이 빈다며 싸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생활하다가 이혼이 성립됐어요.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결혼식에서 했던 행위들로 인해 비난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위자료도 톡톡히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낼 능력이 없다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쪽에 돈이 있었다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낯이 굴진 않았겠죠? 어쩌다가 저렇게 생각머리 없는 사람과 만나게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혼 후 얘기를 들어보니 가게도 내놓고 시모미츠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어요. 땅도 다 팔아서 임대라고 하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네요.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고생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